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대결에서 이기면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의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는 셈인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승리의 요인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거였을까요? 사실 오늘 오전 9시 반에 뚜껑을 열고 나서야 우리 모두 알게 됐지만 지난밤에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좀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좀 놀란 것이 뭐냐면 이틀 동안 여론조사가 될 줄 알았거든요.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이 1,600명씩 도합 3,200명을 조사하는 거라 보통의 응답률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2, 3일 걸립니다.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났다. 왜 그랬느냐? 굉장히 뜨겁게 응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직 동원의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의 어떤 세력이 더 큰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판도를 읽으면서 대부분은 오세훈 후보가 다소 유리하게 나왔을 것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이미지 가지고 일단 한번 붙어볼 수는 있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역시 조직이 있어야죠. 조직이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뜨끔했겠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빨리들 응답을 하시고 서울 시민들이 척척척 대답을 내놓는 걸로 봐서는 이번 보궐선거는 뭐가 잠깐 이슈다, 뭐가 목표다. 그게 이제 혹시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론 맞습니다. 이런 거 이미 마음속에 정해진 거 아닐까? 뭐 이렇게. 민주당은 이미 이걸 체감했고요.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적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철수왕 대 사퇴왕 하면서 MB 아바타 격한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긴장했다는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1차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고 토요일에는 뭐 동시양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단일화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일요일에 전격 합의가 되고 하루 만에 결과가 끝나고 오늘 발표가 됐던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선거운동 개시, 투표용지 인쇄까지 상당히 단일화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생각보다 2차 단일화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여기 민주당은 지금 아마 초긴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측이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역시 대책에 나간 것이 뭔가 한몫을 확실하게 거머쥐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조금 뭔가 새로운 어떤 길이 열릴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오세훈 후보의 이제 이번 단일 후보로서의 이제 성공은 오늘 승리는 하나는 아까 조직력의 승리도 있지만 또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뚝심이에요. 이게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당 내외의 원로그룹과 당내 의원들조차 김종인 위원장 사퇴하시오. 안철수 후보를 너무 홀대하고 있다. 안철수로 단일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호 2번 국민의힘 자당 후보가 아니면 우리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끝까지 밀어붙였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자신의 당을 우선해야 되는 이게 당권 리더의 입장에서 고집과 소신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으므로 오늘 90% 임무 완수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만 서울시장을 만약에 승리로 이뤄낸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은 상당히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하다가 그만뒀으니까 상당히 어떤 흠결이 있단 말이죠. 유권자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럼 다시 대선 나간다고 할 수 있나? 이게 좀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보선이 끝날 때까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세훈 후보가 승자지만 사실은 더 관심은 뭐냐면 패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거든요. 단일화가 기계적으로 됐다고 해서 지금 컨벤션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패자가 승복을 해야만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게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름다운 단일화를 부응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결과에 승복한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지원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조차도 오늘은 칭찬을 했어요. 대단히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속한 대로 자, 이 끝까지 도와주기를 바란다.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그럼 여기서 안철수 이 후보가 도우려고 하는 것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막을 명분은 없어요. 합당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합당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끝냈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첫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합당에 대한 의사는 국민의힘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TV 토론에서 오세훈 후보는 자, 우리 100명 의석이 있고 당신 3개 의석이 있는데
100대 3 지분으로 합당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합당 여부는 지켜보고 합당까지 된다면 네, 국민의힘 내에서 다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선거를 열심히 지원함으로써 후위를 도모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근데 안철수 후보의 그 말을 액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문재인 네.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만났을 때 단일화를 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지는 않았던 걸로 평가를 받거든요. 네. 하지만 몇 번 지원 유세를 함께 했고 예. 문제는 뭐였냐면 그 대선 투표 당일날 미국으로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예. 자, 이게 투표는 하고 간 거냐. 예. 투표 결과도 보지 않고 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 안 한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자, 이번에는 정치 생명이 길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최선을 다하는 자,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보입니다. 자, 단일화에서 이긴 사람과 네. 이제 나름대로 단일화에서 졌지만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의 한번 목소리를 네. 들어보죠.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지. 두 분 사이에 약간의 뭐 감정의 골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두 분 다 연륜이 깊으신 정치인이시니까 그런 정도는 충분히 극복하고 아마 야권 대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합당에 대한 의사는 좀 어떻게 여전히 유효하신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대선을 위해서 범야권 대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일단 큰 고비를 하나 넘겼으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제 힘을 끌어 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선거전으로 가야 됩니다. 네. 아마 서울과 부산에서 다 승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차기 대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민심을 좀 막 끌어모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숙제는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여기 이제 포커스가 갈 텐데 아까 잠깐 안철수 후보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안철수 후보 이제 오늘의 이 실패로 정계 은퇴 수준에 이제 준하는 아마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거기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차기 대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 겁니다. 예. 다만 이제 국민적 동의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동력은 많이 상실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국민의힘의 바람이 이번 재보선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 시장을 탈환해 올 것인지 결과를 우선은 평가해야 할 것 같고요. 예. 4.7 재보선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권판은 큰 판입니다.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재보선 이후에는 안철수 후보의 말을 빌린다면 대선의 전초전이 이번 재보선이다. 맞습니다. 바로 대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늘 뭐에서 지고 나면 새 정치하러 또 가겠다. 네. 지고 나면 새 정치하러 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유석열 전 검찰총장도 제3지대에 포진할 수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초조해지는 건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단일화가 꽤 잘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별 탈 없이 끝나버렸으니까 네. 이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쫓기는 거가 아니라 쫓아가는데 벅차게 된 네. 박영선 후보의 입장을 잠깐 좀 들어보죠. 네. 또 그동안에 콩밭에 가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니까 서울로 다시 돌아온 재탕, 삼탕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는 새로운 서울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말을 세 번째 바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면서 MB를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정직성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가 바라는 과연 그 투기와 특혜와 비리와 이러한 것들과 저는 동일시되고 있지 않는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저 네. 프레임을 가지고 과연 정권 심판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점점 사태는 나빠지고 있죠. 박영선 후보 입장에선 등판할 땐 분위기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예. 경제 전문가고 또 서울시에 대한 비전도 스마트 21분 도시 이런 것들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LH 사태라는 그야말로 쓰나미가 덮쳤죠. 예. 이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또 이 박원순 시장의 이 성범죄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이제 직격탄을 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박영선 후보 이거 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내가 다 끌어안고 가야 할 문제다. 피해자에게는 계속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LH 사태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검해달라, 국회의원 전수조사해달라, 더 강한 요구를 이제 당에다가 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주적이 나타났습니다. 예. 1대1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흠결에 아마 집중하는 공세를 펼 텐데 예. 이미 아까 들으신 바대로 그 문제는 시작이 됐고 내곡동 땅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완전히 박영선 후보 개인기로 예. 주로 TV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는데 예. 남은 시간에 총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 쪽에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박영선 후보가 불리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네. 그래도 뭔가 하나 터지긴 터졌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에 있는 땅이다, 맞습니다. 아니, 아파트다라고 하는 도쿄 건데 아파트죠. 남편이 살던. 네. 그 처리가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뭐 고소하겠다 서로 네네. 명예훼손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 이제 허위 사실이다, 고소하겠다 이런 문제인데 처음에 좀 거친 말로 나왔죠. 이제 박형준 후보의 LCT 문제가 이 대마도 뷰 아니냐 그랬더니 예. 야스쿠니 뷰다라고 나오면서 뭐 토착외구 얘기까지 나오고 어허. 험한 말이 오갔는데 자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박영선 후보 측의 해명은 도쿄 아파트는 배우자가 MB 정부 때 탄압을 받고 국내에서 일하기 어려워져서 일본으로 사업하러 가면서 거주했던 곳이다. 예. 9억 원대 도쿄의 아파트고요. 올 2월에 처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 측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명의가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 후보 입장에서는 2월에 계약을 했고 이 선금과 중도금은 받았고 잔금이 3월 말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명의는 변경된다. 예. 계약서는 존재한다. 지금 이 계약서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예. 이게 선거를 위한 거짓 처분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박 후보는 이건 실제로 처분한 거라고 하니까 아마 향후에 매매 계약서와 뭐 3월 그렇죠. 말이면 선거 전에 잔금이 치루어지고 명의가 이전됐는지 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마 곧 전말은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대변인은 상당히 세게 하는 얘기를 하는 편인데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맞아요. 보니까 뭐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네, 예, 네. 아직도 등기가 왜 안 넘어갔냐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도 거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네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이 아주 위험한 시점인데요. 하나는 아까 뭐 박영선 후보는 여러 가지 집권 여당에 대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힘으로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여당, 야당 지금 한 보름 남은 기간에 항상 선거에서 최악의 변수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책골을 넣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과도한 어떤 이제 공세가 역풍을 불러온다든가 예. 오히려 내부에서 뭐 내부 고발 문제가 터진다든가 하면 항상 패착이 돼서 다 이긴 선거를 놓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는 여야 모두 자책골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앞서가는 오히려 챔피언의 입장이고 예. 여당이 지금 추격해야 되는 도전자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서울, 부산 똑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지율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야당 후보가 부자몸 조심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가 아니고 민심과 더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체감하기 위한 소통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뭐 여당은 배의 배로 그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법적인 다툼은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 네,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딸 대학 입시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교수에게 뭔가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관련 언론들도 뭔가 법적 조치하겠다. 법적 조치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김모 교수라는 인물이 홍대 미대에서 이 박형준 후보의 부인과 딸 직접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예. 인터뷰를 공개했고요. 그리고 자신은 100% 사실이다. 간단합니다. 이 법적 조치가 박형준 후보 측에서 그 어머니나 딸 본인이 그 해당 대학에 입시 전산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요청만 하면 예. 응시했었는지 아닌지가 바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이 교수의 입장은. 그런데 왜 그걸 하지 않으면서 훨씬 더 복잡한 법적 조치를 하시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항상 팩트이기 때문에 이 팩트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 박 후보 측에서도 그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하는 또 조언도 드려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리 의혹으로 따지자면 뭐 박형준 후보가 훨씬 더 강한 게 많다. 건수는 지금 한 5건이 하는 거죠. 있습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부터 그렇죠. 시작을 해서 LCT도 있고요. 만만치 않고요. LCT가 딸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는데 특혜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박영선 후보에 대한 공세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거래 내역서, 이 계약서를 공개하고 예. 누구로부터 이 집을 매입한 것인지 예. 전 집주인을 밝혀라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취재를 통해서도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만간 지금 이 보름이라는 시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후보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팩트가 체크될 수 있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이 아까 자책골 말씀드렸지만 예.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뭐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는 자신 있다. 자신과 가족과 친지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든 뭐든 다 뭐 공개했죠? 까보자라고 하는데 다 그걸 공개하겠다고 굳이 했습니다. 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러니까 항상 아까 과유불급도 말씀드렸지만 예. 적정선에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말 이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투명하게 살아왔는데 상대 후보는 불투명하다라고 한다면 예. 한번 이것도 뭐 진검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이 부분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